미국 내 하루 평균 코로나19 확진자가 5개월 만에 13만 명을 넘어섰고 확진율도 크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미 전역에서 낙태권 논란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뉴욕시 의회가 임신 중절약을 무료로 공급하는 등 낙태권을 보장하는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연방보건부가 산모의 생명이 위험할 경우 낙태는 의무라는 지침을 강조하자 텍사스주가 이는 불법이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뉴욕시 공무원들도 대퇴사 행렬에 동참하면서 의료, 경찰, 공원 관리 등 공공 서비스가 흔들릴 상황에 처했습니다. 이상은 TKC 뉴스데스크 오늘의 주요 소식입니다. 코비드-19 백신은 이제 어린 뉴욕 시민들 생후 6개월부터를 위해 강한 보호력을 제공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가족 전원을 코비드-19으로부터 더 잘 보호할 수 있습니다. 코비드-19 백신에 대해 소아과 의사분께 얘기하십시오. 자세한 정보는 nyc.gov/백신파인더 또는 877-829-4692로 전화 주십시오. 퍼시픽 시리뱅크에서 PCB뱅크로 새로운 이름, 새로운 모습으로 새로운 변화의 시작이 될 PCB뱅크 제공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5일 금요일 TKC 뉴스데스크 첫 소식입니다. 미국 내 하루 평균 코로나19 확진자가 5개월 만에 13만 명을 넘어섰고 확진율도 크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지난 13일 기준 미국의 최근 7일간 하루 평균 코로나19 확진자는 13만 511명으로 2주 전보다 16% 늘어났으며 하루 평균 13만 명을 넘은 것은 지난 2월 15일 이후 5개월 만입니다. 미국 내 신규 확진자는 지난 4월 초 2만 6천 명 선까지 하락하며 소강 국면을 보이다 다시 완만하게 상승한 뒤 약 2달간 9만 명에서 11만 명 사이에서 정체 양상을 보이다 다시 급증한 것입니다. 뉴욕타임즈는 40여 개 주에서 확진자가 늘고 있으며 비공식 확진자까지 합치면 실제 확진자 수는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또 양성 판정 비율도 18.1%까지 상승했으며 이는 오미크론 대확산 때 29.2%와 팬데믹 초기 21.0%를 제외하면 가장 높은 것입니다. 미 전역에서 낙태권 논란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뉴욕시 의회가 임신 중절약을 무료로 공급하는 등 낙태권을 보장하는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뉴욕시의회는 어제 뉴욕시 의료기관에서 무료로 임신 중절약을 보급하는 것은 물론 타주에서 낙태를 원하는 사람에게도 시술을 보장하는 조례에 대한 표결을 실시해 41대 7로 통과시켰습니다. 뉴욕시의회는 또 뉴욕주 의료기관 등이 타주의 낙태 시술 추적 조사 기관들에게 환자의 정보를 주는 것을 금지하는 등 일체 협력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에드리엔 아담스 뉴욕시 의장은 뉴욕시는 낙태권은 인간의 기본권이며 이를 확고하게 지지한다는 것을 재확인했다며 뉴욕시의 이번 낙태권 보장은 임산부의 권리를 보장하고 낙태권을 더 확대하는 것으로 전례 없이 강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조례는 낙태권을 보장하는 광범위한 패키지 법안으로 낙태권을 주장하는 다른 주정부나 도시의 모델이 될 것으로 보이며 세이프 하버를 선언함에 따라 낙태가 금지된 타주에서 낙태를 원하는 여성들이 몰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연방보건부가 산모의 생명이 위험할 경우 낙태는 의무라는 지침을 강조하자 텍사스주가 이는 불법이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켄 팩스턴 텍사스주 법무장관은 텍사스 주정부를 대표해 바이든 행정부가 응급실을 낙태 시술소로 바꾸려 하고 있다며 응급의료법상 연방정부가 의사 등에게 낙태 시술을 요구할 권리가 없다면서 텍사스 북부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팩스턴 법무장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연방대법원의 낙태 관련 판결을 준수하도록 할 것이며 법을 왜곡하지 못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텍사스주의 이 같은 조치는 지난 11일 연방보건부가 응급의료법상 산모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필요할 경우 낙태를 할 수 있으며 이는 주의 관련 법보다 우선한다는 지침을 의료기관에 하달한 데 따른 것입니다.
보건부는 또 13일에 낙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이유로 암치료제 등 처방약을 제공하지 않는 것은 민법상 임산부에 대한 차별이라고 경고하자 텍사스주가 이를 소송을 통해 막으려는 것입니다. 한편 텍사스주는 연방대법원의 낙태권 부정 판결 이후 거의 모든 낙태를 금지하는 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뉴욕시 공무원들도 대퇴사 행렬에 동참하면서 의료, 경찰, 공원 관리 등 공공 서비스가 흔들릴 상황에 처했습니다. 14일 뉴욕타임즈가 시민예산위원회 조사를 인용해 보도한 데 따르면 지난 3월 기준 시정부 일자리 중 공석 비율은 7.7%에 달했습니다. 이는 최근 몇 년간 평균 공석률의 5배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시 빌딩국 공석률은 25%나 됐고 뉴욕시경 퇴사자 수는 20년 만에 최고 수준입니다. 3월 한 달간 시정부 소속 퇴사자는 446명, 지난달엔 581명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시장 취임 첫 해에 일할 사람이 없는 것은 특히 이례적인 현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시정부 직원들은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이 경제 회복을 위해 직원들을 사무실로 불러들이자 불만을 제기하며 떠난 경우가 많았습니다. 전국적인 노동력 부족 현상에 민간 기업들이 높은 급여를 제시하자 떠난 직원들도 많았습니다. 퇴사 행렬이 이어지면서 기본적인 공공 서비스가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만 1,500명 이상의 경찰이 NIPD를 떠난 것으로 집계돼 지난해보다 퇴사자가 38%나 증가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4년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기로 결심했으며 출마 선언을 오는 11월 중간선거 전에 하느냐 후에 하느냐를 놓고 조율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14일 뉴욕 매거진과 인터뷰하며 자신의 마음속으로는 이미 대선 출마를 결정했다며 더 이상 고려해야 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출마 선언을 중간선거 이전에 할까 이후에 할까 그것이 자신의 큰 결정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동안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 출마 의사를 여러 차례 밝혀왔지만 대선 출마 방침을 직접 공개한 것은 사실상 처음입니다. 이에 조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민주공화 양당의 유력 경쟁자가 보이지 않는 상황이어서 4년 만에 대선에서 맞붙을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이 중간선거 이전에 출마 선언을 할 경우 공화당 내 다른 잠재적 후보들이 선거 운동조차 시작하지 못하도록 단련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오는 26일 퇴임 1년 6개월여 만에 처음으로 워싱턴을 찾아 사실상 정치 행보에 나서게 됩니다. 바이든 대통령 지지율이 오바마 전 대통령은 물론 트럼프 전 대통령보다도 더 낮아졌습니다. CNBC 방송은 지난 7일부터 10일까지 미국 성인 8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바이든 대통령의 업무 수행에 대한 긍정적 평가는 36%로 CNBC의 자체조사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또 경제 정책에 대한 지지율도 30%로 가장 낮았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경제가 훌륭하다는 답변은 1%, 좋다는 답변은 10% 등 11%에 그친 반면 보통이 30%, 나쁘다가 58%로 부정적 평가가 88%에 달했습니다. 또 내년에 경제가 좋아질 것이라는 답변은 22%에 그친 반면 올해보다 나빠질 것이라는 답변은 52%로 2배 이상 높았습니다. 같은 조사에서 오바마 전 대통령 재임 시절 지지율 최저치는 41%였고 경제정책 최저 지지율은 37%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 재임 시 최저 지지율은 37%, 경제정책 지지율 최저치는 41%여서 바이든 대통령 지지도는 트럼프 전 대통령보다도 훨씬 낮은 것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첫 부인으로 트럼프 주니어와 이방카 등 세 자녀를 낳은 이바나 트럼프가 어제 오후 향년 73세를 일기로 맨하탄 자택에서 숨졌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어제 낮 12시 40분쯤 이바나가 맨하탄 자택에서 숨졌다며 이바나는 아름답고 훌륭한 여인이었다며 조의를 표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바나의 사인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미 언론들은 심장마비가 사인이라고 추측했습니다. 이바나는 체코에서 태어나 1970년대 초반 모델로 활약을 하다 1976년 뉴욕에서 부동산 개발업자 트럼프를 만나 1977년 결혼했습니다. 이바나는 트럼프와 결혼한 뒤 부동산 사업을 돕는 데 그치지 않고 인테리어 디자인 담당 부사장으로서 맨하탄 트럼프 타워, 아틀란틱 시티의 타지마할 카지노 등의 인테리어를 책임지기도 했습니다. 또 트럼프 주니어와 에릭, 이방카 등 3명의 자녀를 출산했으나 1992년 트럼프와 이혼한 뒤 이탈리아 사업가와 결혼했고 2008년 20세 연하인 이탈리아 모델과 3번째 결혼을 한 뒤 1년 만에 이혼했습니다. 이바나의 사망 소식이 전해진 뒤 이방카는 어린 시절 사진들을 대거 공개하고 어머니의 죽음으로 마음이 찢어질 듯 아프다며 어머니는 현명했고 매력적이며 자애가 넘치고 유쾌한 인물이었다면서 평생 자신은 어머니를 그리워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인 아마존이 올해 프라임데이 행사에서 사상 최대의 판매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아마존은 지난 12일과 13일 이틀간 개최된 프라임데이 행사에서 전 세계적으로 3억 개가 넘는 물건을 판매했으며 이는 지난해 같은 행사에서 2억 5천만 개가 판매됐던 것보다 20%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아마존은 올해 행사에서 1분당 10만 개가 넘는 상품이 팔렸으며 가장 많이 팔린 품목은 가전제품, 가정용품, 아마존 브랜드 기기였다고 덧붙였습니다. 아마존은 구체적 매출은 공개하지 않았으며 프라임데이 추적 사이트 뉴머레이터는 올해 쇼핑객은 사치품보다 필수품을 집중적으로 구매했다고 분석했습니다. 뉴머레이터는 전체 주문의 58%가 $20 미만의 물품이라고 주장해 최악의 물가 상승 속에 소비자가 비교적 저렴한 상품을 선호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전파력이 가장 강하다는 새 변이까지 국내에서 확인되면서 검역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일단 입국 제한 조치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나가 있는 한성희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네, 인천공항 1터미널 입국장에 나와 있습니다. 여름 휴가철이 본격화하면서 지금 공항은 입출국장 모두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가 다시 확산하면서 여행객들 걱정도 커졌습니다. 엄청 많죠. 걱정이 이제 다시 그렇게 부활된다면 너무 왔다 갔다 하기 불편하죠. 그 이전에 너무 불편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어디 뭐 간다 그러면은 서류 뭐 정리를 막 이렇게 다발로 들고 가야 되고 막 그래야 되니까. 네, 방역 당국은 우선 검역 자체를 강화할 생각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전파 속도가 빠르다는 BA5보다 전파 속도가 3배 이상 빠르다는 BA2.75 감염자가 어제 처음 확인됐는데 그 뒤로 추가 감염은 아직까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중증화율도 더 높은지 아직 확인되지 않아서 입국 제한 조치를 할 정도는 아니라는 겁니다. 해외 이동의 제한이나 혹은 경제 상황의 차질 등을 고려할 때 효과성이 그렇게 크진 않다라고 보고 있는 중입니다. 다만 바뀌는 게 있는데 입국 직후 PCR 검사 기한입니다. 그동안은 입국한 뒤 3일 안에 검사를 받으면 됐는데 오는 25일부터는 입국 24시간 내에 받아야 합니다. 정부는 또 인천공항과 7개 지방공항에 발열 체크 등을 돕는 검역 지원 인력 140여 명을 더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주요 관광지에는 개인 방역 수칙을 안내하는 관리요원 2,500여 명이 배치됩니다. 지금까지 인천공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상으로 7월 15일 금요일 TKC 뉴스데스크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